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격수다 4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백모 박승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안녕한데요? 아니, 장 대표부터 변화가 있잖아. 오늘도 제가, 변함없이, 아니, 나는 이틀, 두 번 굶고, 두 번 굶고 나서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소개한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한 3주간 안면마비가 와가지고 지금도 약간 이 요쪽이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더 이상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쫓겨나. 제가 그 안면은 마비가 됐었지만은 손가락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트윗은 계속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병 트윗을 날려주셨어요. 아하, 나만 빼고. 근데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게 박승현 대표가 사회를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 지루하더라. 이게 도저히 이런 압력에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좋은 물건 몇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은 물건. 이 굿바이 전교조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남정욱. 지금 조선일보의 그 명랑소설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죠.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에 나오는데 사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게 지금 무슨 책이야? 물건을 빨려 나온 거야? 동창을 띄우려고 나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두 개 다지. 책을 빨려 나온 건데 이 남정욱 그 숭실대 문창과 겸임 교수가 고등학교 때 그 15등급 가운데 15등급이었다.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저도 안 하려고. 나 알고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하세요? 그 순 날라리요. 아니 뭐 날라리라고. 그 경기지. 네. 그렇죠. 경기고등학교 81회. 경기 81회 날라리지 뭐. 그러니까 완전히 지진아라는. 근데 그런 사람이 온몸으로 그렇지 거부한 거지. 그 강남대 어디 부동산학과인가 나왔을걸? 그죠. 강남대 부동산학과 출신으로. 그런데 대한민국 최강의 문필가 중에 하나야, 지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스펙 쌓기 너무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세요, 젊은 분들. 인생은 길이 많습니다. 강남대 출신 또 스타 한 명 있잖아요. 누가 있죠? 김용민. 거긴 스타가 아니지. 거기를 남정욱 교수한테 다 갖다 대면 남 교수 기분 나쁘지. 강남대 출신 스타로는 그 인생 역전의 성공한 우리나라 지금 최고로 날리는 영어 강사 유수연이라고 호주 유학가 가지고 지금 거의 뭐 1타 강사로 난리죠. 강연도 하고. 여자분이야? 여자분입니다. 이쁘게 생겼어? 뭐 꽤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2003년에 제가 MBC 라디오 할 때 같이 게스트로 한번 모신 적이 그래요. 예. 그래서 안부를 좀 전해드리면서 그 책을 좀 소개해 보셔. 네, 이 책은 전교조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런 모토로. 굿바이 전교조. 네, 이게 굿바이 이상에서 이제 따온 제목. 굿바이 이상은 뭐야? 이제 소설 제목이죠. 김현수라는 소설가가 쓴. 굿바이 레닌이라는 저기가 있지. 굿바이 레닌이라는 영화가 있지. 영화. 통일된 다음에. 통일된 다음에 사회주의 붕괴를 그 엄마가 할머니가 못 받아들이니까 아들이 케이블 TV를 조작을 해서 바깥에서 계속 이제 동독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 주지. 그렇죠. 그 엄마가 그 노모가 쓰러진 동안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이제 충격받을까봐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개인 비디오를 가지고 동독 방송을 가짜로 만드는 거죠. 만들지. 그 굿바이 레닌이라는 아주 좋은 영화죠. 그렇죠. 아주 그 코믹하게 잘 만든 영화인데 이 책 역시 굿바이. 굉장히 그 5분에 한 번씩은 웃을 수 있는. 재밌더라고. 한 구절 해보셔. 그 뭐 특정한 구절을 따서 하기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아무튼 그거 뭐 물건 팔러 온 사람이 준비를 안 하고 와. 글쎄 말입니다. 이제 방송 본연에 충실하고 넘어가도록. 잠깐만. 근데 나는 이 책 아까 제가 좀 봤는데 재밌는 게 많아요. 보면은 예를 들면 나 그냥 이제 제목 이한번 기꺼이 변절자가 돼요.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이 많거든. 자, 봐봐.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읽어드릴게. 대한민국이 만약에 미국의 식민지라면 전교조가 가르치는 대로 이런 식민지다 하고 얘기를 해놨어요.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인데 현재 겁대가리 없이 전 세계 이동통신 기기 시장을 놓고 애플과 경쟁하고 있으며 식민지 주제에 강대국형 고도산업 구조를 가진 독특하고 이상한 식민지다. 심지어는 한류라고 하는 문화 흐름까지 전 세계 문화의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는 매우 독창적인 땡땡땡. 이런 식민지라면 기꺼이 우리도 식민지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세상에는
정말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번 문장. 네. 이 대목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난리치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에게 물어보자. 여러분, 식민지의 정의가 위와 같아요. 자, 그럼 식민지 되고 싶은 나라 손 드세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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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난리가 난다. 당장은 요 정도만 하자. 그런데 대체 강대국형 고도산업구조란 뭘까? 이건 꼭 알고 가야 한다. 네. 책이 재밌어요. 근데 나 이걸 보면서 드디어 전교조의 상품화가 이루어졌다. 전교조 까는 게 이제 상품화되는 데까지. 네. 이때까지 완전히 숙골 할아버지들이 쓴 글밖에 없었어. 전교조 뭐 그렇죠. 좌빨 뭐 네.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게 아니라 굉장히 품격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코믹하고 웃고 즐길 수 있는 데까지 진화를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지? 강남 스타일. 아, 이것도 이제 저 전교조를 강남 스타일로 깐 거다. 그렇지. 네. 굿바이 스타일. 예. 아니, 수많은 패러디가 나왔더라고요. 무슨 저 홍대 스타일, 대구 스타일, 평양 스타일까지 나왔는데 또 하나 우리가 참 웃고 넘어가야 될 일. 정봉주 전 의원이 미건스에서 탈퇴를 했다. 아, 이게 지금 아니 이게 확실히 취재를 한 겁니까? 정봉주 보좌관이 취재 올렸어요. 정봉주 보좌관이. 근데 미건수는 정봉주 팬클럽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정봉주가 탈퇴를 했다. 네, 그러니까 정봉주 보좌관이 전 탈퇴를 정봉주의 지시에 의해서 정봉주 보좌관이 근데 탈퇴를 김어준이 했으니까. 네. 정봉주를 내세워서 흔든 판이지 미건스라는 게. 지금 그게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냐면은 정봉주 자체는 이 자기가 파는 주도에서 대선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바로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고 뭔가 중간에서 지금 해보려고 이렇게 간 짜고 보고 있는데 뜸들이고 있는 건데. 김어준이 그냥 뒤에서 확 찔러가지고 미건스가 결국에는 문재인 공식 지지를 선언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봉주가 감옥에다 열받아가지고 자필 편지 썼다고 자기 팬클럽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냥 개무시하고 가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안 그래서 되니까 이제, 이제 팬클럽에서 그냥 포기 정봉주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사실상 뭐 강퇴죠 강퇴. 옛날에 그 칼 막스가 죽기 전에 나는 막시스트가 아니다라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막스는 무지하게 비틀린 인간이어서 그건 또 자기 추종자들을 놀려먹은 소리고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이제 폭도 같은 스타일이잖아. 이 낙검수 지지층들의 코아가 미건수에 모여있는 그렇죠.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길 막으면 막 말아먹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 팬클럽에서 정봉주 본인이 사실상 강퇴당하다. 강퇴 당한 거다. 사실상. 네. 근데 이게 그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책을 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봉주, 김용민, 뭐 주진우 끌어들인 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저 백수 건달 하나 제가 살려주는 입장에서 데리고 왔고 이런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 보면은. 아, 거의 무슨 저 교주네? 사이비종교 네, 교주지. 교주가 네. 그 자기는 이제 총수. 저쪽의 권력 관계로 봐도 김어준이가 그냥 광대 하나 데리고 놀았다는 건데 지난번에 그 무슨 뭐 가슴원 사건 때 보니까 이제 정봉주 편지 보니까 자기가 마치 보스인 것처럼 막 글을 써놨더라고요. 애들관리 잘못했다고. 예. 김어준이가 이렇게 권력을 나누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 독재. 회사도 그렇고. 그 사이비종교를 보면 이제 그 교리장로가 있어요. 교리장로. 네. 어. 그다음에 기적장로가 있어요. 기적장로. 그다음에 격리장로가 있어요. 경리장로. 이게 제대로 굴러가야 사이비종교가 떠요. 교리장로는 이제 교리 개발하는 거고 이론가고 기적장로는 교주가 몸으로 때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좀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주가 신탁을 하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실력을 잠깐 얘한테 주면 몸으로 때우는 건 이제 스턴트맨이 하는 거고 격리장로는 보통 이제 가족들이 하죠. 근데 기적장로가 가끔 지가 교주인 척 착각하는 순간이 와. 그럼 이제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그 사이비종교의 흥망성쇠와 매우 깊은 그럼 거예요. 이제 앞으로 김어준 교는 더 번창하겠네. 뭐 그렇게 어떻게 과감하게 날릴 어떻게 거 되는 아니고. 거예요? 이제 뭐 정봉주 하나 날렸으니까. 아마도 김어준 전략은 이렇게 또 계속 방송들을 끌어서 문재인으로 승부를 걸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어준은 얼마 전에 안철수한테 줄 서지 않았나? 근데 이제 안철수를 줄 섰다기보다는 안철수 지지율을 뺏으려는 전략인 것 같고, 김어준은 결국 문재인으로 승부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정보자 자꾸 걸그덕거리니까 제거한 거죠, 김어준. 아, 그게 자르고 간다. 문재인이 그럼 문꼼수야, 이제?
뭐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네. 미래 권력이라는 그 미건수가 공식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고 정봉주가 강퇴당했기 때문에 미건수 이제 문재인 팬클럽 된 거죠 이제. 네. 이게 이 맥락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찰리 채플린 닮은 사람 선발 대회 때 찰리 채플린이 직접 출전을 해가지고 떨어졌어. 3등 했습니다. 근데 1등을 못한 이유가 지나치게 과장해서 흉내를 낸다. 그 이유로 심사평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이제 출전을 했구나. 찰리 채플린이. 그렇죠. 3등 했습니다. 1등을 못하고. 자, 자연스럽게 지금 민주당 문재인 후보 얘기가 나왔는데 모바일 경선 투표. 이거 뭐 변 대표가 또 연구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발표했듯이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변 대표가 트윗에 올린 거를 제가 살짝 인용했다가 이제 저도 정정 보도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그 문재인 후보가 88.4% 득표했다. 그거 아니더라고. 예, 한 60%대 해가지고. 88.4%는 어디서 나왔든. 모르겠어요. 그 손학규 쪽에서도 리트윗 했다가 지금 개망신 당했는데. 네. 60몇 프로 나오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59% 나왔는데, 손학규가 20%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대충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작이든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결과 자체의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문재인이 과반을 넘을 거라는 충분히 왜냐하면 일단은 미건수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성근 100만 밀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안 보이지만 뒤에 저 통진당의 유시민 세력들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모바일 무제한으로 풀어나는 상태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문재인은. 통진당 유시민 세력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100만 명. 그러면, 아니, 요번에 등록 안 하셨어요? 민주당 뭐. 나 연락 안 오더라고. 이제 알아서 나 없앴나봐, 여기서 떠들었더니. 아니, 근데 전화기가 있으면 연락이 당연히 오는 거 이제 안 오는데? 변 대표는 뭐 민주당 하라고 안 하고. 안 왔어요. 하려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이미 오늘 지금 강원 경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발표 막 끝났죠? 게임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미 뭐 서울로 올라오고 경기도 끝났지. 올라오고 이거 기다리지 않아도 끝난 선거다. 끝난 선거인데 손학규 쪽에서는 특히 손학규 쪽에서는 무언가 판을 깰 수 있는 데서 명분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오늘도 이해찬과 문재인 유착설을 제기했고 오늘 강원 경선 때 이제 연설하는 거 보니까 악의 무리들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악의 무리들?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해서 아마 이해찬 문재인이겠죠. 그러니까 경선이 이제 9월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판 깰 명분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손학규 쪽에서는. 무슨 저기 70년대에 유행하던 그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에 악의 무리, 뭐 악당들은 다 나와라, 로봇 태권부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정의로 뭉친 주먹을 철퇴를 내리겠다. 지금 보도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두관은 어차피 차세되기 때문에 손해볼 거 끝까지 가면 되고 정세균은 호남이잖아요. 그 문재인 안철수가 후보가 되더라도 지분은 있다. 역할을 하게 되겠죠. 선대본부장으로서. 손학규는 전화 한 통도 안 걸 거예요. 재선거 끝나면. 갈 데가 없다. 필요가 없어, 손학규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번에 안 되면 끝나는 거지. 정계 은퇴지. 자,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가죠. 민주당 경선에서는 선두 후보가 50% 득표를 못하면은 바로 지금 결선 투표를 하지 않나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50%를 넘는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가? 넘겠지. 넘는다. 지금 현재 57%인데 뭐 여유 있게 넘는다고 봐야죠. 여유 있게 전국적으로 여유 있게 넘는. 왜냐면 손 후보 나 특별히 엔티 없지만 그 민주당 애들은 손 후보 그럴 때 학세라고 부르는데. 학세. 철새. 손학규의 학자랑 철새의 세자에서 학세라고 불러. 저 한나라당 쪽에서 날라온 분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당내 지지가 약하다고 그 사람이. 당내 지지세가 많이 약하다. 그럼 그걸 문재인 정도가 저렇게 이해찬이나 당권파랑 손잡고 그 다음에 미건수 붙이고 유시민 세력 붙이고 뭐 이렇게 밀면은 저거 못 당하지. 손학규는 힘도 못 써보지.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현재 그 선거법상에는 어느 정당의 경선 후보로 일단 출마를 하면 탈당을 하더라도 대선에 못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간에 불복하면 돼요. 중간에 불복하면 됩니까? 불복하면. 예. 그러니까 최종 결과 안 보고. 네, 중간에 튀어나와 버리면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마지막 날까지 안 가고 당일 아침에 그냥 마지막 날 아침에 판 깨면 되는 거네. 현격하게 후보를 등록했어라도 현격하게 불공정한 경선을 해가지고 판 깨버리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명분을 쌓아간다는 게 손학규가
손학규는 다음이 없거든요. 이번 지면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걸로 예측하세요? 저는 판 깰 거라고. 판을 깬다. 네, 판을 깰 겁니다. 판을 깨도 독자 출마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권상? 일단 판을 깨야 그 다음에 뭐가 원래는 초이스가 생기지. 이 판 깨기가 쉽지가 않은데 안철수가 바깥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판 깨고 나가서 3자 단일화하자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자 단일화라면은 자기도 독립 변수를 놓고 손학규, 문재인, 안철수 간에 근데 이게 안철수 이해관계라도 맞물리는 게 지금 안철수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해찬과 정면 부딪혀야 되는데 이번에 좀 공익준씨가 잘 쓰잖아요. 이해찬과 문재인의 관계는 이승만과 이기붕의 관계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윗에 트윗에 지금 문재인이 이기붕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볼 것도 없는 사람이고 이해찬이 문제인데 이해찬과 안철수 딱 부딪히면 안철수 겁먹죠. 그냥 넉꾸라고 그냥 주저앉혀버릴 텐데. 넉꾸라 그럼 꾸로 안 돼야 돼? 완전 조폭이야, 말투가. 이해찬 까라, 임마. 이해찬 전 총리의 형님께서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자리에 승진을 하셨던데. 몰라. 삼성그룹에 승진을 하셨던데. 그분 원래 삼성에서 옛날에 그때 몇천억 내놨을 때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삼성과 그 노무현 정권의 연결고리 아니에요.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 그건 그 삼성이 내놓는 돈, 그때 사회공헌인가 이건희 회장 그때 감옥 어쩌고 가지고, 그 돈을 관리하는 그 사람으로 임명을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해자 진짜를 쓰시던데. 네. 저기, 고른기회 장학재단? 아무튼. 그거 관리자였었어? 네, 아무튼 신문에. 그 형제가 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형제가 다 걸출한 분들이네. 걸출하고 능력도 있는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학규가 바깥으로 빠져줘가지고 뭔가 완충이 필요해요, 안철수 입장에서도. 그냥 다이쳤다가는 그냥 무릎 꿇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퍼 일종의. 난 강준만 교수가 지금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 작전을 짜고 있다고 보는데. 강준만 교수가 누구를 위한 책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손학규 안철수 공동정권론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강준만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대로 갔다가는 강준만 대해서 저는 엄청나게 비판을 하지만은 한 가지 그 사람을 좀 우리 쪽에서, 우리 지역에서 높여가면 이 사람은 죽었다 깨도 친노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친노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판 깨라고 권하겠죠, 당연히. 자, 그렇게 그러니까 되겠네. 강준만 교수의 아이디어는 상징적인 국가 원수는 안철수 교수가 하고, 행정 경험 이런 거 부족한 거는 손학규로 메꾸면 된다. 이원 집정부제네요. 네, 이원 집정부제. 근데 안철수 자신이 지금 상품성이 자꾸 아마 급락할걸? 요새 지금 뭐가 많이 터졌는데. 강준만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가는 게 지금 그거죠. 자, 급락하고 있는 거. 자, 취재한 거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죠, 저희가. 이번 주 터진 게 룸사롱 사건 터졌고, 지금 BW 이사회 의결 조작 터졌고, 두 가지 엄청난 거야, BW 이사회 의결은. 그 룸사롱부터 할까요? 이건 근데 룸사롱은, 나는 이게 그냥, 실제로 그냥 한번 몸 좀 풀어본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룸사롱은. 몸 한번 풀어본 거고. 예고학탄을 던진 거다? 지금 프론티어 타임즈가 정리한 게 7대 의혹인데, 거기다가 V3가 빠져있고, 몇 가지 합치니까 10대 의혹이더만. 그렇게 되죠. 그 10대 의혹이 한 건 한 건이 거의 폭탄급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룸사롱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무슨 7대 불가사의, 10대 명승지, 이런 관동 팔경, 옛날부터 이런 거 좋아해. 이건 안철수의 10대 의혹은 다 자기 입이 화를 불렀을 거야. 입만 다물고 썼으면 의혹이 안 되는 것들이 절반이 다 자기 입으로 질러가지고 문제가 된 거야.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 그게 안철수가 만들었다는 그 시기에 3개월 뒤에 나타난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선견지명이 대단한 분이네. 그게 아니라, 조금 뭐라 그러나, 강용석 전 의원은 허언증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자기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이미지하고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지금 나 자신의 이미지하고가 좀 차이가 난다. 아니 그건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모습은 실체 아니야. 네. 그건 진실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진짜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 내가 군대 입대하는 날 밤새고 아무도 안 바래다 주는 상태에서 군대를 입대해가지고 나중에 집안 식구한테 욕먹었다. 근데 부인은 김미경 교수는 지하철 타고 서울역 가서 빠이빠이 하고 돌아서서 오는데 서울에서 눈물이 났다 이랬단 말이야. 네. 그러면 부인 말이 맞다고 이게. 근데 본인은 가능성이 크지. 아니 본인은 근데 아무도 안 바래다 주고 나 혼자 튀어나왔다라고 착각을 하지. 자기 어떤 그런 참 개발에 온몸을 바친 헌신적인 청춘
네,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되죠. 그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을 그러니까 때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자기 기억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그렇다고 봐. 그런 거짓말들이 다 대부분 교과서에 실려버렸는데 지금 그 백신 만들다가 군대 그것도 교과서에 실려있고 그리고 메가피 1000만 불 이것도 교과서에 실려있고 메가피에서 1000만 불 인수 제의한 거 자기가 거절했다. 근데 나중에 실체 밝혀진 거 보니까 메가피가 저기 판매 대리점 말하는 걸 그 딜을 하다가 깨진 거더만 무슨 1000만 불 인수를 판매 대리점은 1000만 불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그게 아직까지 완전 밝혀진 건 아닌데 이제 그것도 이제 황장수 소장이 계속 질러대는데 안철수 쪽이 답변을 못해서 그 미국 회사에다 지금 공모를 쏴놨어요. 쏴놨는데 결국 저는 이게 언론사가 캘 거라고 보는 게 안철수 씨가 또 희한한 거짓말 해놨어요. 거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게 인수 제안 받은 게 97년 6월이라고 안철수 주장했는데 그걸 나중에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그거는 자기가 아무한테도 알려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누구도 몰랐었고 한참 뒤에 한 일간지 기자가 그 방송을 통해서 알아서 썼다. 근데 나도 그걸 봤는데 97년 그 7월인가 8월에 메가피에서 공시 자료를 냈어. 아 그래요? 뭐라고요? 거기 나와요? 거기에 나와. 그러니까 안대비랑 작업해가지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메가피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한국으로 포장해가지고 판다 이렇게 나와. 메가피 공시 자료에. 그거는 이제 메가피의 퍼블릭 그러니까 그걸 프레스 릴리스라 그러지 보도 자료에. 공식 보도 자료에 내가 나온다. 영어로 봤다니까. 근데 그건 또 중단됐어요. 11월 달에 중단됐는데 안철수 씨 주장은 결국 그 1000만 불 제의를 제가 거절해서 이제 합작법인으로 갔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제안받은 게 97년 6월이고 그거를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러는데 5개월 만에 보도가 됐다고. 98년 1월에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5개월이 그 한참 7개월. 6월하고 98년 1월이니까 5개월이요. 7개월. 7개월. 네, 7개월 만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한참인가 그래서. 그 전에 다 나와. 메가피도 근데 나와.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98년 1월이면은 IMF 위기 때 아니에요. 그렇죠. IMF 위기여가지고 이제 그걸로 구국에 영웅이 되버린 건데 동아일보를 옛날 신문 찾아보니까 완전 전면에 실렸어요. 그 기사 1000만 불 이게.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이럴 수는 있어. 뭐냐면 이게 이제 딜을 칠래 중간에 브로커가 낀다고. 그래서 메가피에 한번 좀 인수 한번 해보시죠. 1000만 불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딜을 쳐요. 와서 그렇게 펌프질을 한다고 브로커들이. 그런 애들 강남 바닥에 가고 돈 장사하는 바닥 가면 세고 셌지. 중간에 이제 커미션 먹고 자기는. 근데 문제는 성사,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게 1999개는 성사가 안 돼.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메가피의 공식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면 이번 건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자기가 직접 그 메가피 본사에 초청을 받아서 회장이 직접 PT를 하면서 1000만 불에 파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안 판다 그랬더니 1000만 불이면은 요트 2대 놀면서 얼마든지 평생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파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황장수 소장 얘기는 미국의 기업이 인수 그레이션을 안 한다. 안 하지 당연히. 그렇게 주먹구고 싶으면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거 진짜 만약에 나는 그 말 처음 듣는데 안철수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 사람. 그래서 황장수 소장은 이걸로 사기라고 친 거야. 무슨 아니 상식적으로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정도면은 그게 아니라 실사 들어와가지고 다 재무제표 검토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슨 동대문 시장 가서 지금 무슨 감자떡 사면서 개떡 사면서 한 개 더 주셔 두 개 더 주셔 아니잖아. 그럼 이게 그런 M&A를 하는 프로페셔널 거간꾼들이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럼 거간을 해야 물건 파는 사람한테는 가격을 낮추고 사는 사람은 가격을 높여줘야 그래야 이게 딜이 되거든. 그렇죠. 파는 사람한테 기대 수준을 낮춰주고 사는 사람한테는 기대 수준 높여줘야 이게 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걸 끼고 하죠. 어떻게 그렇죠. 그걸 다이다이로 야 니네 회사 1000만 불 줄 테니까 바로 임마 그걸 대메가피의 회장이 그렇지. 아니 CEO가 그렇게 시간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씨 정말 고맙다 이거. 그 메가피 회장을 만난 건 맞나? 혹시 다른 사람 만났는데 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의사소통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영어 잘 못하면. 내가 그거 가서 대충 그래서 보면은 거기서 합작법인을 협상을 했을 거예요. 합작법인 협상을 하다가 그냥 1000만 불 몇 번 얘기 나왔을 수 있지. 근데 그걸 좀 윤색을 해가지고 이제 드라마로 만들었겠죠. 또 황당한 게 뭐냐면 이 양반이 안철수 씨가 카이스트의 석자 교수.
그것도 부부로 해서 패키지로 해서 했다가 이제 그거 박차고 또 서울대 갔잖아. 근데 서울대에 2011년 2학기에 강의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2012년 1학기에 달랑 2강의 했는데 하나는 수강 인원이 2명이야. 그리고 2012년 네. 2학기에는 강의를 열었는데 수강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저 안 박사 저 강의 못한다라고 보는 거야. 강의를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대선에 나갈 그러니까 거니까? 못할 거다. 그러니까 저 강의 들을 필요 없다. 저 사람 마음 딴 데 갔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강의의 품질, 퀄리티가 낮아서 안 듣는 거냐? 아니면 어차피 이거는 강의가 파행으로 갈 테니까. 둘 다겠지. 뭐 그거야 뭐 내가 뭐 둘 다다라고.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불성실하게 강의하는 사람이 연봉 7, 8천씩 받으면서 국립서울대학교 윤기원 원장이라고 명함 파갖고 다니고 자기 부인도 강의가 별로 없어. 거기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지금 조사된 걸로는 논문이 거의 없어. 두 부부가 다. 이거는 카이스트 이후에. 네. 논문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대 대학원 시절에 쓴 논문 2편하고 그 이제 석사학위 논문, 경영 논문 딱 한 편, 다 3편. 아니 그러니까 뭐냐 강의를 안 하면 교수라는 건 논문을 해야 되잖아. 논문을 그렇죠. 써야 되잖아. 네. 두 부부가 다 논문이 거의 없다 싶어. 나 이 김미경 교수 쪽은 잘 모르는데 안 박사 쪽은 없는 것 같아. 안 박사 쪽은? 그러면 강의도 안 하고 논문도 안 써.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럼 낯짝이 있지 그걸 왜 받고 있냐. 원래는 그래놓고 어떻게 정의를 얘기하냐 이거요. 그 대학은 저랑은 관계가 없고 두 분하고는 관계가 좀 많은 대학이죠. 나는 네. 뭐 거의 침 뱉고 나왔으니까 침 뱉고 그만뒀으니까 뭐. 융합과학 기술대학원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제 비즈니스 대학이에요. 비즈니스 대학. 그러니까 카이스트로 따지면 테크노 경영대학이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돈을 펀딩해 와야 되는데 저렇게 정치권을 헤매고 다니는 어떤 기업이 갖다 대고 펀딩 하는 순간에 안철수 줄 섰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펀딩도 당연히 못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 번에 크게 펀딩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네. 자기 처신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저렇게 처신을 하면서 정의를 얘기하니까 저게 국민한테 맥히겠냐고. 어느 순간 다 까발겨지면 안 맥혀. 네, 무슨 정의, 행복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분들 치고 뭔가 실제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경우는 좀 없는데 새누리당의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 이 국민행복위원회라는 게 좀 저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치 맞죠. 내가 그래서 트윗에서 썼어. 야 당신들 그 국민행복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그 국민에서 나는 빼달라. 나 이미 행복하다. 네. 정부가 무슨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주체냐. 자기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만 딱 골라서 집중해서 제대로 하면 되지. 기분 나쁘잖아.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주체가 아닌가요, 현 대표? 행복 추구라는 게 있죠. 행복 추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고 어떻게 좀 오만불손한 자세인 자세. 예, 그러니까 국민행복위원장이라는 게 굉장히 오만불손한 자세. 저는 사실 경제민주화 이거 뭔지 잘. 그 전에 옛날 여루당이 다 망해갈 무렵에 자기들 당을 행복주식회사라고 불렀었어. 아주 자본주의적인 장면이네, 주식회사. 근데 말이 안 되지. 이게 무슨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봐. 미국 공화당이 만약에 Public Happiness Committee 그 뭔가 좀 헤드 뭐 이러면 Public Happiness Committee, 그러니까 공중행복위원회가 그러면 일단 좀 이상하잖아, 좀. 일단 행복이라는 거는 솔직히 개인적인 거고. 개인적 차원이지. 네. 내가 어떻게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건데. 그래, 김종인이 만약에 자기 말대로 그렇게 사상가급의 그런 깊은 경륜이 있다면 새누리에서 그런 위원회 만들어야겠다라고 누가 철없는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면 야,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행복은 각자가 추구하는 거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어른으로서 그렇게 해야지. 그걸 떨렁 위원장 자리 차고 돌아가라. 그 사람은 낫살 먹어서 무슨 경륜도 없나? 저는 또 약간 최근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새누리당에서 그 서울대 조국 교수를 스카우트할 조원진 기획본부장인가? 그건 홍보 전문가죠. 새누리당. 그럼 모빨 스카우트 해야지 조국을 스카우트 해야 뭐 지금 입이 이만큼 대빨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뭐 국회의원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정당이라는 게 어떤 이념적 결사체 아니에요.
무슨 대한민국 아니, 이념적 조국 결사, 교수가 정당이 빠치 결사 체제. 조국 교수가 보여준 그 언행이라는 거는 이게 새누리당의 정체성하고 잘 안 맞잖아. 나는 좀 안 그렇게 생각. 말해보셔면서. 아니 난 조국 교수의 이게 정체성과 김종인, 이상돈의 정체성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똑같아. 김종인과지 네. 조국이. 그래서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김종인은 네. 옥리처럼 박혀 있어. 나름 자기 차원에서는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김종인은 색깔을 못 바꿔. 근데 조국은 그 간이 오만해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조국 네. 간이 오만하지. 그거 해보 안 해봤지만. 좀 클 것 같은데. 오만해, 그러면. 네. 간이 오만해서. 그래도 뭐 양아치 아닌 물에 가서 물 좀 빼면 그거 철 좀 들 거예요. 한 1년 지나면. 난 크게 걱정 안 해. 근데 그런 흐름이 있는 건 사실입니까? 아니 조원진 의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장집 조국 영입에 지금 그렇게 있고 이건 공희준이라고 야권의 이제 트위터 아니에요. 네.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행동하는 앙심. 100% 조국은 한나라당 간다. 앙심. 그거 왜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야 다 우리가 볼 때 우습게 보이지만은 조순 전 총리나 정운찬 전 총리나 새누리나 MB 정부에 참여한다는 거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조국보다 더 진보적이었던 사람들인데, 조순 총리 한나라당 대표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정운찬 총리까지 했을 때 보면은 조국이 새누리당 가는 거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이상돈 씨하고 자담을 하는데 거기서 딱 보니까 총선 끝나고 조국은 야권을 대표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강력하게 이 야권의 입장에서 새누리를 까야 되는데, 이상돈한테 기어다니더라고요. 자기 보고, 그래, 이상돈 앞에서 조국이 서서 기어? 서서 기어다녀요. 주관적인 평가긴 합니다만. 나는 본 적 없으니까 저 오빠가 그렇게. 기사가 그냥 서서 기어다니고. 저는 어느 자꾸 이제 조언을,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박근혜 쪽에 조언하는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조국 원래 그 말이 그래. 네. 그래서 기어다니는구나. 그래서 요즘에 잠수 탔잖아요. 저는 한겨레 신문이었나요? 그 조국 김영환 대담. 예. 네. 이제 막 풀려난 다음에. 예. 그걸 보고 굉장히 거기 북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얘기를 그냥 날 것 그대로 막 질러서. 조국이? 네. 그 사람은. 이게 뭘까? 그 사람은 굉장히 얇아. 간이 오만하고 생각이 얇아. 그 사람의 진보 집권 플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써 있거든. 2007년 6월 달이 저거잖아. 저거 뭐지? 제2연평해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해교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수료 깨지고 젊은이들 죽었다고. 그래 놓으니까 2002년 6월. 2002년 6월 30일. 6월 30일. 그래 놓으니까 이게 그때 DJ가 햇볕 정책 밀어붙일 때 아니야. 그러니까 DJ가 정부 돈을 질러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금강산 관광을 그 다음 달에 흑자를 만들어버려. 그렇죠. 보조금 막 주고 막 줘서 막 동원해서 금강산 보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럼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돈 질러가지고 금강산 관광을 흑자로 만들었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조국의 진보 집권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진보 집권 플랜에 보면 거꾸로 써 있어. 국민에게 더 이상 도발 같은 거 해도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적 성숙성을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상태로 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인다. 북한은 우리의 교류와 협력의 파트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뭐 폭격을 하든 뭐를 날리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 포지셔닝에 유리한 소리는 얼굴이 일단 반듯하잖아. 그렇죠. 뭐 저보다는 최소한 잘생겼죠. 그러니까 배우야 그냥 나한테 유리한 소리는 그때 해. 그러니까 지금 판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부터는 북한 공격하겠지. 그러니까 그때 작품이 달라지면 작품에 맞는 캐릭터를 연구해서 대사를 외워가지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작중 인물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본인 얘기가 아니야. 일단 관상의 배우 아니야. 그 무슨 지식이냐. 명함이 어떻게 서울대 법대 교수 명함을 벗어다니지. 알겠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동안에 이제 손가락만 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트윗을 열심히 했는데 공지영의 표절 변조 사건 이게 지금 트윗에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현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나중에 연결까지 된 건데 네. 나중에 이제 무슨 노동자 무슨 사파료까지도 연결돼가지고 이 사건이 좀 일파만파 번졌는데 그 시발이 뭐 이렇게 된 거죠. 시발이 공지영이 그 하종강 씨 노동운동가죠. 하종강 씨 룩보 작가. 아니야. 하종강 씨 경향신문 칼럼을 인용하기로 했는데 하종강 씨가 거기서 그 이선옥이라는 늑보 작가 거를 인용했던 것을
공정이 재인용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다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윤색해서 자기 맘대로 써버린 거예요, 공정 씨가. 윤색을 했다고, 변조를 했다고. 어디서 인용했다는 것도 물론. 당연히 없고. 그래서 하종강 씨가 이제 문제제기를 했죠, 출판사하고. 그래서 출판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출판사하고. 근데 그거를 사실 공정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트위터에다가 하종강 씨하고 이선옥 작가를 빗대서 이 시기심에 넘치는 인간들아 막 이런 식으로 써놔가지고 편집자가 불쌍한 편집자가 울고 있네 별얘기 다 나오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어조야. 그러니까 마지막 그거는 야, 내가 글 써줬는데 영광으로 알아야지 왜 말이 많냐. 그러니까 내가 인용까지 해줬는데. 인용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갖다 썼으면 영광으로 알아야지 이 천한 것들아. 하종강, 이선옥 이 두 분은 처음에는 그냥 용납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그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빼달라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종강 씨는 나보다 위에요. 네. 인하대 나왔고 현장 노동자 교육으로 우리나라의 베스트야. 생긴 게 탐 크루즈 같이 생겼어. 오늘 왜 자꾸 저를 옆에 그 얘기를 왜 아까 열등감을 좀 가지라고. 무슨 조국 교수가 어땠다 탐 크루즈를 저를 보면서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안 볼게. 여기 보면서 얘기할게. 오케이? 이게 여기 보면서 얘기할게. 여기 이렇게 보면서 탐 크루즈 같이 생겼다고.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반듯해요, 사람이. 글도 잘 써. 그리고 이 강의도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이게 완전히 그 바닥에서는 지난 한 20년간 탑 오브 더 탑이야. 하종광이라는 사람이. 나랑은 그 전부터 아는 사람이야. 온건 PD 계열 성향이라고. 근데 이 양반이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칼럼 안에 어느 르포 취재 인터뷰에 의하면 하고 밝히진 않고 인용을 다시 또 했단 그게 말이야. 이제 이선옥 작가, 이선옥 식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래. 공지영이 의자놀이라고 그 쌍용자동차 그 노조 그쪽 바깥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뽐뿌질하는 책을 쓰면서 이걸 통째로 갖다 썼어. 하종강의 글을 칼럼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색을 해서 갖다 쓰면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출처를 안 밝혔어. 그러니까 윤색을 해도 안 하고 다운표라도 있었으면 출처를 못 밝혔습니다. 미처 편집 때 놓쳤습니다. 할 텐데 윤색을 했단 말이야. 다운표도 없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글이 명문이었어. 그렇군요. 하종강 글이면 명문이야. 내가 알아.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네. 네, 그 하종강 글 참 잘 쓰는 양반이야, 그 양반이. 그래 놓으니까 하종강이 열을 받은 거 아니야. 이선옥이라. 그러니까 야, 그거 다 수고해. 이렇게 나온 거야, 처음엔. 그래서 처음에는 알력이 심했어. 출판사랑.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분을 2페이지인가를 면도칼로 잘라내고 끼우고 그렇게 해서 다시 릴리스하기로 하고 덮어졌다고. 거기까지는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넘어간 건 아니야. 처음엔 굉장히. 또 분란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어. 왜냐면 글쟁이는 그 자존심이 있잖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그것도 윤색까지 했어. 그냥 인용하면서 인용 출처를 안 밝힌 거는 말을 안 하겠는데. 그 정도면 참아주겠는데. 윤색까지 했으니까 못 참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냥 허접한 글이 아니라 이 바닥 최고의 명 칼럼니스트인 하종강의 글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참짝으로 참았는데 이 공정이 여자가 이제 좀 참을성이 없잖아. 참을성은 확실히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트윗에서 막말을 퍼붓지. 막말을 해요. 트윗에서 막말을 퍼붓지. 그리고 진중권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공정 편 들었다 그러던데. 진중권이 그 끼어드는 논리가 지금 진중권 두 가지 건에서 크게 실수했는데 르포 작가의 글에 대해서 르포는 어차피 남의 말 따는 거 아니냐. 원 저작자는 인터뷰한 대상이지 네가 아니다고 떠들어서 르포 작가를 다 돌아버렸거든. 그럼 그 사람 이상해.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 다음에 터진 건 요 사건과 연결돼가지고 주호민이라고 1981년생 만화가가 있어, 만화가. 그 와이프가 이 의자놀이 책을 낸 휴머니스트라는 출판사에다가 사파를 제공을 했는데. 다른 책에? 다른 책에 지금 8개월째 돈이 안 나온다고. 사파료를 안 줬다. 사파를 아직까지 못 받았다 해서 주호민 작가가 노동자를 위한 책 냈으면 자기 노동자부터 챙겨라.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건 출판사와 사파 작가 간의 문제인데 여기에 공정이 또 끼어들었어요. 공정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왜? 뭐라고? 자제하라고 너희들.
우리가 얼마나 이 노동자에서 열심히 하고 돈도 기부하는데 자제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버린 거지, 주호민 쪽에서는. 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사파 작가인데, 네, 사파 작가. 그 사파 하나 커트 그려봐야 10만원, 15만원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8개월, 네. 야, 이거. 그걸 안 줬다는 아, 거야. 공지영이 차라리 따로 불러서 자기 돈 많으니까 내가 줄게 아니, 근데 하고서. 공지영이 그렇게 해서 공지영이 내가 받아주겠다. 너희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주호민이 되게 잘 나가는 만화가예요. 지금 만화 영화로 만들고. 당신 말 한마디에 출판사가 돈 주면은 그건 더 문제된다. 자리 거를. 싸움이 벌어졌는데 진중권에 또 끼어든 거야. 진중권에 또 끼어들어가지고. 뭐, 진축세야, 뭐야. 그래서. 아니, 왜 끼어드냐고. 공정이 간담회에 끼어들어. 공정 간담회에 끼어들어서 만화와 글을 비교하면서 글은 만화와 다르게 그때그때 딱 마가시마다 써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만화는 그럼 그때 마감에 맞춰서 그냥 막 낼 수 있다. 만화가 무슨 돌아버렸지. 아니 대한민국 만화가 알기를 무슨 아니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막 해도 되나? 아니야 그런 사파와 달라서 그때마다 못 쓴다. 그런 사파는 그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 공장 찍은 그림과 달라. 이거는 좀 심각해요. 그다음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이라는 표현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파 만화가들은 그냥 공장에서 그냥 막 갖다 찍는 듯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니 이거는 워낙 아니 지금 뭐 명언이라. 그다음에 주옥 같은 인터뷰의 저작권은 인터뷰이. 인터뷰이니까 인터뷰 당한 사람이 있다. 야, 이거는 이거는 왜 뭐 그러면 어마어마한 발견이다. 왜 특정 출판사 일에 그 두 사람이 진촉세 대단하네. 그 휴머니스트란 출판사의 김학원이라는 사람이 사실 굉장한 거물급이더만 조사해 보니까. 거물급이야. 그 전교조랑 감옥도 3번 갔다 왔고. 전교조랑 직방됐고 돈 많이 벌고 있는 큰 출판사야. 옛날에 다른 출판사도 하지 않았나요? 요새 아마 경영난이 좀 있나 보지 뭐. 옛날 같지 않지. 출판사 커지니까. 하여튼 요 얘기는 저희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보면서 이 진로, 진행 방향을 보면서 이 싸움이 지금 저쪽에 주호민하고 한용이 주도하면서 싸움이 아직까지 안 끝났는데 386대 좌판에서 2하세대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요. 아직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자,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진행 중인 거. 저희가 오늘 그 태풍의 한가운데서 글자 그대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의 진로가 평양과 신의주 딱 중간이다 이거죠. 아니야. 평양 남쪽 60km에 지금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6시 18분 전인데 오후 6시에 중심 바람 38m 정도로 평양 아래쪽 60km 지점으로 상륙합니다. 초속 38m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자동차가 날아가죠. 문제는 그러면은 가뜩이나 식량난인데 북한의 경우에 금년 농사는 완전히 뭐 박살이 날 수 있겠네요. 이게 그리고 다음번에 비 많은 태풍이 또 꼬리 물고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연타석으로. 근데 원래는 태풍이라는 게 이게 북쪽을 잘 관통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요번에 삼성생명이 히트친 거 아니에요? 아, 그 기상청과 삼성생명이 삼성생명이 7월 말인가 8월 초에 요 경로로 태풍이 꼽힌다 그랬다. 서해 따라서 북상해서. 그것도 8월 말쯤부터 꼽힌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기상청이 빨끈해가지고 니들 그 삼성생명 방재청에 그걸 했어요. 아, 그러니까 니들 국가기관. 니들 국가기관도 뭐냐 하는데. 알기를 뭘로 하는 거냐. 그래서 뭐 고발을 하겠다는 난리를 폈다 기상청이. 기상청은 이거는 오보다 막 그러고. 오보가 아니라 함부로 이런 식으로 예측하지 마라. 예측은 우리만의 권한이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야. 뭐냐면 지식을. 왜 그러냐면 이게 삼성생명이 돈 받고 판 것도 아니고. 이건희 회장이 자다가 게시를 받은 게 아니잖아. 그거 기상 분석 자료를 보면 이 경로로 간다고 나왔다는 거야. 왜 그러면 올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니까 이게 약할 때는 태풍이 이렇게 그 한반도 남쪽으로 돌았는데 이게 이만큼 세지니까 얘가 이제 한반도 서쪽으로 가는 거야, 서해로. 그래서 올해 태풍의 경로가 중국으로 들어갔든지 다 그렇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과학적 그 기단의 배치에 의해서 삼성생명 쪽에서 방재청에서 올해 태풍은 서해를 따라서 북상하는 것들이 8월 말부터 꼽힌다. 그러면 두 가지네요. 딱 한 가지네, 방법은. 기상청을 민영화한 다음에 삼성생명과 기상청의 정보 중에 누가 더 정확하냐.
시장에 그건 의해서 아니고, 판단을 내라 그건 이거지. 아니고, 기상청대로 하고 삼성생명 그런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기상청이 그렇게 딱 그 털 네. 곤두세우고, 네. 그 성역화하면 안 되지. 이미 정보라는 건 다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미 CIA가 세계 곡물 정보는 카길한테서 사잖아. 그렇죠. 이미 정보를 사고 파는 왜 정보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카길이 그 전 세계 곡물의 메이저, 디팩토 왕초지. 그렇죠. 그러니까 카길이 운영하고 있는 전용 위성 정보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네. 미국 정보기관에서 분석을 한다 그러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정보가 그래 정보나 지식이라는 게 자기가 노력을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상태인 사회에서 너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는 게 얼마나 권위주의적인 얘기냐. 기상청 입장에서는 기상 정보라는 게 다른 거랑 달라서 마감에 딱딱 맞춰가지고 예보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만화랑은 달리 이 기상청 이 정보 이것도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라 뭐 그런 얘기를 그 진중권이랑 거의 비슷하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남의 불행을 보고 결코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요번에 이 뭐죠? 볼라벤과 더불어서 두 개의 태풍이 더 이렇게 3년 타석으로 아마 북한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뭐냐면은 거기는 이제 태풍 자체의 피해도 문제지만 우리는 나무가 쓰러지면 24시간 내에 그 나무를 끌어내잖아. 그렇죠. 전기톱으로 가져가서 자르고 크레인 가져가서 하고 뭘로 하고 방제 시스템이 방제가 작동을 작동을 하는데 이거는 뭐 식량이 떨어지면 주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인민한테는 안 가고 집이 부서지면 자기들 집만 고치고 인민 집은 안 고치고 그 다음에 이게 식수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네. 비가 많다고 그러면은 우물이 오염이 된다고. 콜레라라든지 콜레라 이런 수인성 전염병 돌면은 네. 자기들은 치료하고 인민은 방치하고. 그 그런 얘기는 상태가 이제 계속 가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올 거예요. 자, 그 얘기는 태풍 세계의 진로를 보고 북한이 어떻게 복구를 하는가 저희가 특집으로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변 대표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금 소식 들어왔네요. 선학교 강원도 또 1승. 강원도는 문재인 3연승. 네. 그래서 3연승. 원래 강원도는 손학규가 가장 공을 춘천에서 당무해줬던 데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를 2번 하면서 만들었는데 문재인이 가장 불리하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45%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정 난 거죠. 뭐. 네, 거의 이제는 뭐 큰 의미가 없다. 승부 손학규가 자체는. 끝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요것만 남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박 대표님.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뭐냐면은 이 종북이 거덜이 났잖아요. 올해 초에 국민들한테 시체가 다 알려지고 그러면 민주당이나 야권이 어떤 그 사상이나 전략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서 다시 만들어서 밑바닥을 다졌어야 돼요. 근데 그러질 않았다고. 그러지 않고 뭐 안철수 스타덤에 의존하려고 안철수 때문이죠. 뭐 안철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고 얼레벌레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한 120일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기초 체력이 없는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이거 국민의 굉장히 큰 불행인데 왜 그러냐면 정통 야당이 어떤 정말 그 국가와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깊이 있는 안정된 스탠스를 못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괴멸해 가고 있는 상태로 나는 보이거든요. 스스로 그냥 주저앉고 있는 상태로. 그래서 저는 새누리한테 권하고 싶은 게 국민 행복 같은 엉터리 소리 하지 말고 국민 멘붕 관리해라. 그러니까 이제 국민 행복 관리가 아니라 국민 멘붕 관리를 그게 해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특히 만약에 뭐 어쨌거나 뭐 새누리가 이제 이긴다면 이번 대선에 그럼 새누리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혹은 반감을 가진 약 국민의 20%는 특히 북한이 저렇게 막 뒤집히는 꼴이 나오고 이러면은 정치적 도덕적 가치 기준의 아노미 상태로 가요. 화병도 생기고 멘붕 간다. 그러면 그런 상태의 국민도 국민 아니냐 이거지. 대한민국은 참 자유로운 나라로군요. 그런 상태의 국민도 국민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끌어안을 건데, 그 멘붕 어떻게 관리해 줄 건데,
이러한 보다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지 뭐 등록금을 반으로 총체적으로 한다는 둥 만다는 둥 뭐 이런 사탕 발림 나누는 거를 감히 국민 행복이라 부르고 그 행복에 초대하지 말라고. 나 싫어. 아, 그 행복에는 나 안 가. 초대받고 싶지 않다. 내 행복은 그런 싸구려 행복 아니야. 알겠습니다. 네. 똑같은 고요라도 폭풍 전야의 고요는 뭔가 다른 법입니다. 이상하게 불온한 느낌,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낌새,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씨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모든 징조를 넘어서서 극복하고 보다 잘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2주간 저에게 수많은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트위터리안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왕에 이 책 얘기 저희가 서두에 했는데 조전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모여가지고 전교조 특집 한번 저희 할까요? 아이고, 뭐 좋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 함께 저격 수다! 감사합니다.